자, 이번 강좌는 그 국토계획 마지막 파트면서 이제 도시개발법까지 연결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및 보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거의 보칙 쪽은. 그러나 또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만 설명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나올 만한 것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제 중앙이 있겠고 지방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든가 그렇죠? 광역도시계획 이런 것을 갖다가 가져갈 때에 그 권한 있는 걸 갖다가 뭐 하는 거죠? 심의하고 때로는 자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우리가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포함해서 얼마까지면 25인에서 30인으로 두독돼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요 10인 이상으로 하고 공무원은 당연직이니까 그 빼놓고 나서 일반인은 2년의 임기로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뭘 하는 것이냐 자문을 할 수도 있고 심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문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범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분이 출제되고 한 번도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도시다 하는 건 어떤 지역적인 사업의 특화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장관이 그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살려서 개성 있는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시범도시를 포함해서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범도시를 포함하는 건 요청도 할 수 있죠. 또 그러면 자기가 직권을 할 수 있지만 이때 어쨌든 의사는 들어봐야 되겠죠. 누구의 의사? 주민의 의사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협의 어디나 공포시행 특별한 사용으로 협의 심의를 했죠. 그래서 협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구나. 지정 공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시범도시가 됐다 하는 얘기는 그만큼 특성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업하면 모든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예산, 인력을 갖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타인 토지 출입 있죠. 우리가 이제 이 타인 토지 출입 한 번쯤 공부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 토지 출입을 한다. 그럼 이거는요. 행정청이 할 수도 있고 비행정청이 할 수도 있고 왜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져갑시다. 단순히 타인 토지 출입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래 장애물 등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타인 토지 출입하는 걸 있겠고 그다음 장애물을 갖다가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 땅을 갖다 일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그냥 편하게 행정청, 하나는 비행정청, 이렇게 봅시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정청, 하나는 비행정청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행정청이든 비행정 타인 토지 출입하겠다 그러면 행정청이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있어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증표가 있죠. 증표를 제시하면 되는 거고 비행정청은 그 관할하는데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면 이걸 갖다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동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그대로 무슨 의무가 생기냐면 수인 의무, 그대로 수인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인 의무가 발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하는데 그런데 미리 출입하기 전에 알려줘야지 안 알려줄까요?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알려준다. 그래서 내가 당신 그것을 출입하려고 하오 하면 7일 전에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통지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가 여기 행정청과 비행정청이 단순히 타인 토지 출입할 때가 그다음에 장애물을 일시 제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타인 토지에 소위 우리가 쓸 때 재료 적시장을 한다든가 임시 통로를 한다든가 또는 물건이나 흙 같은 걸 갖다가 쌓아놓을까 또는 제거하고 그럴 경우 뭐가 필요하냐 여기 보면 그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 그럼 내 땅에다가 그런 걸 설치할 때 동의해 줄 사람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서 할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동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동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표시한 것은.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거냐. 결국 동의를 갖다 해줬다 안 해줬다 차이가 바로 뭐냐. 동의를 안 해줬다. 그러면 행정청이면 시장군수한테 통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행정청은 시장군수 등한테 허가를 받았죠. 이거 허가는 허가 아니라 특허입니다. 그래서 행정청과 비행정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타인 토지 출입하는 것과 달리 여기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손실보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앞서는 7일 전에 얘기했죠. 그럼 이건 너무 7일 전에 하면 너무 개인의 재산권을 많이 침해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3일 전까지만 통지해 주면 되겠고 이 손실보상은 누가 해주는 거냐.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여기는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여기는 사업 시행자가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자가 한다면 틀린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하는데 손실보상은 양당사자 간에 협의가 끌어내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 수용했던 뭘 끌어내죠? 재결을 신청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재결을 신청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포인트는 바로 여기는 장애물을 제거할 때는 3일 전, 그 다음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며칠 전? 7일 전 이렇게 되면 되겠고 여기는 동의가 필요 없고 여기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못하면 이런 절차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거 보면 각종 위반에 대한 감독이 있죠. 그래서 위반에 감독하면 인허가 자체를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공사 중지 시정명령을 하겠고 일정한 경우 앞서 얘기했던 손실보상 문제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 뭐가 있냐. 청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 청문 보면 되겠습니다. 청문이라는 것은 불이익한 처분할 때 미리 의사를 들어볼 수 있는 진술 기회를 주는 걸 청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술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청문은 국토계획법에서 청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국청. 자, 여러분들 판관 포천천 있죠? 그러면 거기 누가 있어요? 판관 포천천이 뭐랍니까? 범죄자한테 개작두 대령하라 그러죠. 국청을 여는 거죠. 그는 국청을 연다. 국가범죄라도 국청을 연다. 국청을 열면 어떻게 되냐? 엄청 무섭죠. 개도 실토하더라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국청을 열면 개도 실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할 거는 뭐냐? 개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것처럼 개발행위 허가 취소란 말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랑은 특히 우리가 쓸 때 민간이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 지정 민간을 갖다가 시정했는데 그걸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를 갖다 취소하더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 거고 그다음 실시계획 인가 취소 사업을 시행하면 실시계획 인가 취소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 취소 그래서 개도 실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무서워라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와 관련된 것이 자주 출제됐던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 문제가 있겠죠.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처분에 앞서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자, 개도 실토, 개발행위 허가 취소 맞고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취소. 이거 상관없어요. 행정청이 이루어진 거 행정청 취소는 대외적 처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구나 볼 수 있겠죠. 토지거래 허가 취소 되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 그 다음 미음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기역, 디귿, 미음이다. 그러면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행정적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겠죠? 구제 방법은, 사전구제가 있고 사후구제가 있어요. 그러면 사후구제 중에서 행정심판, 행정쟁송은 사후구제에 속하는 거죠. 그럼 행정심판은 행정청에 따지겠죠.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저한테 따지세요. 그러면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내가 안 들어주면, 나를 지정한 사람한테 따지세요. 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정한 사람 따지면 그걸 행정심판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행정청이다, 내가 시장이다, 내가 잘못 나한테 따진 걸 이의신청이라 그래요. 내가 안 들어주면 상급기관 도지사한테 따진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행정심판이라 한다. 그러면 비행정청은 누구한테 따진다? 지정한 자한테 따지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정한 자를 상대로 해서 따지는 걸 이의신청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당사자 따지는 이의신청이고 그 사람을 넘어서 따지는 걸 갖다 행정심판. 그래서 행정심판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냐? 국토의 계획 및 이해 법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2편에 있는, 조금만 있죠? 제2편에 있는 도시개발법을 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도시개발법을 나간다. 그럼 그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배울 때 뭐예요? 지구기사지입니다 하고 배운 적 있죠. 자, 지, 용도, 지역, 지구, 구, 용도, 구역. 그렇죠? 그 다음 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사, 도시개발사업 정비. 여기 있네요. 도시개발사업. 그걸 지금부터 배우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도시개발법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거죠. 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겠다. 그래서 쾌적한 도시환경,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 여기는 결국 따지고 보면 뭘 갖다 하느냐?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겠고, 사업을 하기 위한 대상 지역이 구역 아닙니까? 그러면 이곳은 이 사업이란 뭐냐? 신시가나 신단지 등을 갖다가 조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시가나 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도시개발법은 대개 6문항 정도 출제됩니다. 6문항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보면 어디에 어떤 시가나 단지를 누가 어떻게 조성하느냐, 이 절차를 배우는 것이 도시개발법이구나. 그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에 뭘 정한다? 절차를 정한 법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다? 그러면 이걸 갖다 뭐라고 쓰면 구역,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을 어디라고 그러는 거죠? 도시개발구역. 어떤 냐 이거는 이건 도시개발구역을 얘기하고, 어떤이다. 그럼 이걸 갖다가 개발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럼 이거는 시행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 계획, 실시 계획에 따라서 이제 조성하느냐 방법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걸 배우는 것이 도시개발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배우는 걸 도시개발법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중에서 바로 우리가 쓸 때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은 어디에 어떤 도시, 또 어떤 도시를 어디에, 이런 건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고, 그러면 자, 용어 적을 때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알겠죠?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하기 위한 대상지역.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건 도시개발구에서 주거, 그렇죠? 주거 또는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이런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거 여러분들 뭐예요? 파주 같은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있겠죠? 출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있겠죠? 자, 우리가 위례신도에서 큰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도 있겠죠?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문정 택지지구 작게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다양하구나 볼 수 있어요. 정부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을 바로 여기서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에 없으면 이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 거 아직 안 끝났다 그랬죠? 국토의 계획 및 이율 법률이 아직 안 끝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율 법률을 준용하면 되겠다.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이제 개발계획 이거부터 나가도록 해봅시다. 여기는 개발계획. 자, 그러면 이
개발계획인데 이 개발계획은 가장 중요한 수립 시기가 중요한 거죠. 언제 할 거냐 하는 수립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이 수립 시기는 원칙은 언제까지 하느냐. 여기 구역 지정할 때 무슨 도시를 건설하겠다 해서 구역 지정 시에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럼 구역 지정 시 할 때 여기에 어떤 도시, 여기에 기업 도시, 여기에 혁신 도시, 여기에 주거 도시, 여기에 상업 도시 이렇게 할 때 나타나는 거죠. 인구 얼마의 무슨 도시, 이런 걸 갖다 볼 때 나타나는 거죠. 위례 신도시다 그러면 670만의 바로 주거 친환경 주거형 도시다. 이런 말이 바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예외는 바로 뭐냐? 이 예외는 계획을 나중에 한다는 얘기는 구역부터 지정하고 계획한다는 얘기는 투기 세력을 방지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하나는 절차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계적으로 하겠다, 단계별로 하겠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한 후에 하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은 어떤 경우냐? 우리가 이런 걸 암기할 때는요, 이렇게 보면 공, 자, 생, 균, 외, 주 역시 여러 차례 시험 출제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간략하게 양약 가져가도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 중에 공이다. 그럼 공모. 자, 공모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저쪽에 남양주 쪽에 진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갖다가 다산 신도시라고 하자. 그러면 다산 정약에 유적지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할 때 구역을 지정했고 여기 어떤 도시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쾌적과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갖춘 이런 도시가 되겠다. 만약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그런 걸 갖다 했을 때 공모에 의한 경우가 있다. 그 다음 자연녹지. 공모고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럼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다. 그런데 자, 이 중에 생산녹지는 전체의 30% 이하야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몇 퍼센트 이하? 30% 이하야 된다 하는 것이 꼭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산녹지는 30% 이하만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국가 균형발전. 균형발전이란 거는 대표적인 뭐 있어요? 우리 제주도까지 있죠. 무슨 도시? 혁신도시. 그렇죠?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가 있어요? 혁신도시들이 있잖아요. 그죠? 테마적인 관점에 있는 거. 그래서 관광 테마하면 강원도, 그래서 원주 쪽에 돼 있고, 뭐 도로 교통 테마다 그러면 경상북도 김천 있겠고, 주거와 관련돼 있다. 그러면 저쪽 경남 쪽으로 갖다 가져가는 거 볼 수 있겠고, 그렇죠? 이런 것들처럼 각각 테마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가 지역적 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 수 있는 바는 그것뿐이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 그런데 얘기는 안 되는 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죽어도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도시지역, 외지역. 그다음 여기 잘 나오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주상공이 전체에 대해서 30% 이하야. 30% 이하. 자,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될지가 아직 그럼 70%가 어떤 쪽으로 발전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26회 공인중개사에도 출제됐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문제를 보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네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거 이거죠. 공자생균 외주. 그럼 첫째, 개발계획을 공모한 경우. 당연히 맞죠. 구역 지정하고 무슨 도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 자연녹지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맞죠. 세 번째, 도시역 외의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맞죠.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되겠죠. 그 다음 다섯 번째,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포함한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몇 퍼센트? 30%라고 되겠죠. 40% 그래서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0% 이하.
그래서 거기다 볼 수 있어요. 다음 이 시기가 그렇다면 시기는 자 요게 이제 가장 예외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이 개발 계획에서 수립할 때 공모한다 그랬잖아 방금. 공모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공모한다면 그 개발안을 응모한 자한테 시행자를 우선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응모했다. 그럼 응모해서 당선됐다. 그 사람은 최우선적으로 시행자를 주는 거예요. 시행자를 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했다. 당신 수용 방식이다.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이 그 가입할 수 있는 즉 자격은 따로 이제 정해줘야 되겠죠. 그럼 응모하려면 적어도 1회 이상 공고하고 며칠 이상 응모 기간을 줘야 되냐? 90일 이상 응모 기간을 줘야 되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요.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대체 왜 동의 요건이 필요한가? 이런 걸 봐줘야 되겠죠. 우리가 동의 요건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겁니다. 여기 땅이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A 경우가 있고 B 경우가 있어요. 땅값이 싼다. 땅값이 비쌉니다. 그럼 땅값이 싸면 차라리 여기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수용해서 개발해서 공급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땅값이 비싸.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야. 그러면 여기는 원주민이 속된 표현으로 원주민을 다 내쫓고 하는 거죠. 그러고 가서 이주대책 마련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갖다가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속된 표현으로 보면. 근데 여기는 환지 방식은 원주민이 갖고 있어. 지금 살고 있어. 그럼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원주민한테 물어봐야죠. 사사건건. 그렇죠? 내가 간섭하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내가 집주인과 같이 살면 정말 불행할 수도 있어요. 왜? 집주인 사사건건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살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어떤 방식이냐? 수용 방식은 토지 소유자 등한테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조합원한테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방식이니까? 환지 방식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왜 주냐? 이 사람한테 의사 들어보고 네가 먼저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 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환지 방식이라는 건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해서 돈같이 걸 돌려주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얼마 동의가 필요하느냐? 가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의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면적에는 국공유지를 포함시켜요. 그러나 사유지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여기 주어질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 환지 방식이라는 하더라도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 좀 나쁜 뜻 받아주지 마세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지방자치는 속된 표현 깡패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공법 시간에만 쓰는 거예요. 다른 데 쓰지 마세요. 돈 내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나오죠. 국가지단체는 동의를 얻는다 안 얻는다? 얻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는 동의를 얻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립될지 잘 아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그러면 여기 조합이 있다. 여기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이 있다. 그럼 조합원의 동의를 얻으면 그 조합원은 누구예요? 토지 등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동의 얻은 거 마찬가지. 똑같이 조합원의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얻으면 토지 소유자 동의 얻은 거 마찬가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개발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역시 행정계획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이것은 상위계획인 자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아닙니까? 도시개발 사업 자체가 어디 내용이죠? 여기 내용이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에 상위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상위계획이 뭐겠어요?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어긋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정리를 꼬박꼬박 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규모를 보면 이 규모는 자족도시가 돼야 돼. 그럼 자족도시 규모 얼마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다. 보세요. 얼마 이상?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럼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자족도시가 되는구나. 그러면 속된 표로 보면 그 해당 구역 안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기능을 조화롭게 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개발계획에는요. 분명히 내용이 있는데 내용 다 외우라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18 찾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공법은 외우지는 마세요. 외우려면 제가 무식한 방법 아까 했잖아요. 공자생규 외주 이렇게 연상시켜서 외우지 무식한 방법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이해를 먼저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기본적 내용이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파주에다가 출판단지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명칭을 뭐라고 할 거냐? 도시 첨단이라고 할 거냐? 뭐라고 할 거냐? 명칭,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은 바로 뭐냐? 출판단지. 그럼 그 기간은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게 기본적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너무 크게 되면 한꺼번에 할 수 없죠? 분할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봐봐요. 자, 고덕 신도시 1300만 제곱미터예요. 1300만 제곱미터면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충남의 내포. 역시 규모가 크니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그다음에 시행자, 시행 방식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 인구 얼마의 무슨 도시. 그러니까 인구. 토지 이용 계획. 그다음 원형지 개발. 자, 이게 중요하죠. 원형지 개발. 예전에는 무조건 어떻게 개발했습니까? 땅이 있다면 평지를 만들어서 개발하죠. 있는 그대로 개발하자. 그걸 원형지 개발이라 합니다. 무슨 개발? 원형지 개발.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있겠고, 교통처리, 환경, 보건, 복지, 그 다음, 기반시설, 주요 기반시설, 재원조달.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내용 중에서 13번에서부터 몇 번을 갖다 중요하면 16번을 중요하셔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구역 지정시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구역을 지정할 때 포함시키지만 여기 있는 이 내용은 구역 지정 후 포함될 내용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 구역을 지정한 후 포함될 내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구역을 지정 후 포함될 내역이다. 그러면 그 의미가 어떤 경우냐? 여러분들 요새 노동계 같은 걸 갖다 보면 조금이라도 저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암기하기 쉽게 임단은 정말 빡세게 하더라. 임단협. 자, 이렇게 있죠. 임단. 그래서 임단은 빡세게 하더라. 그런데 이게 뭔 뜻이냐?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이거는 임대주택과 관련된 거죠. 결국 뭐를 갖다면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의 주거 생활 안전대책. 그걸 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단이라는 것은 여기가 면적이 크다 보니까 구역 지정하고 나서 면적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순환 개발로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그게 너무 크니까. 그 다음 박이라는 말은 여기 기존에 있던 시설과 여기 새로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죠? 기반시설이 필요하죠. 그럼 이 바깥에 기반시설 설치를 갖다 하는 비용부담 계획. 그게 요거고. 그 다음 세라고 하는 것은 세부 목록. 세부 목록. 그럼 무슨 뜻이냐? 여기 구역이 지정되면 내 땅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땅 얼마 들어갔고 내 땅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세세한 목록을 세부 목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목록. 그래서 임단은 빡세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구역 지정을 포함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과거에 20회 때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있는 사항 뭐예요? 임단 빡세다. 그러면 환경보존의 구역 지정 시하는 것, 재원조달 구역 지정 시하는 거고 거기 3번이 맞네요. 도시개발구역 바깥의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을 얘기하는구나. 그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여기다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개발 계획은 변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뭐 요청해서 달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란 말 썼는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떤 의미로다 우리가 바라볼까? 이런 걸 한 번쯤 봐보도록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보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겠죠? 지정권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누가 있어야 된다? 지정권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지정권자는 누군가? 그러면 일단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있다. 그럼 시도가 있고 대도시. 대도시장은 인구 얼마? 50만 넘으면 대도시라는 거예요. 요새 지방자치단체 로망 중에 하나가 50만 넘으면 자족적으로 하려고 자기가 스스로 입안되고 결정할 수 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을 갖고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국토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미리 협의하도록 돼 있다. 그다음 문제는 이런 시도에 걸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협의해서 할자를 정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자를 뭐 된다? 정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할자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밖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여기에 예외가 있죠. 예외가 바로 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얘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 이 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를 연상해 줄 거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암기해도 돼요. 이거는요. 순서 무시하고 중국집 천장에 불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국집 천장에 불났다. 그러면 여기 이제 교재 순서로 보면 이것이 바로 뭐냐? 중국집 천장에 불났다. 그러면 중국집 천장에 불 그런데 자, 우선 이거는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 되게 우리가 위례 신도시 같은 거 제1, 제2 동탄 우리가 되게 신도시 1기, 2기는 다 국가가 필요해서 한 겁니다. 평촌, 군포, 자, 분당, 일산 1기 도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외에 이제 김포, 또 영인, 알겠죠? 또 이런 경우에 있는 것은 2기 도시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필요해서 거의 다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다음 두 번째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했다. 잘 아셔야죠. 누가 요청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해가지고 이 지역은 무슨 도시 해주세요. 여기는 군사도시 해주세요. 여기는 교육도시 해주세요. 여기는 문화도시 해주세요. 여기는 문화관광도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이 났어요.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 국가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협의가 불성립됐으면 당연히 시도지간에 성의가 불성립됐으면 국토장관이 하는 거예요. 불성립.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요 장이 바로 뭐냐? 우리가 봤을 때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 볼 수 있어요.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 그러면 공공기관장과 정부 출연기관장인데 공공기관장 하면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알겠죠? 한국농어촌공사 이런 사람들 그 얘기하는 거죠. 나의 정부 출연기관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제주도의 국제도시개발센터라든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느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누구한테 할 수 있냐? 그냥 여기 시도사가 아니라 나중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 사람이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제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사람들한테 요청하는 거 지정해달라고. 왜? 지정권자 이들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국가 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다.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한테 바로 뭐 한다? 제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봐요. 제안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이게 이제 도시개발구역 무슨 권자? 지정권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을 갖다가 뭐 할 수도 있다? 요청할 수가 있다. 그럼 지정 요청하면 방금 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요청하면 여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내용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 요청한 경우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자문은 반드시 거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럼 문제를 갖다 보도록 해봅시다. 26회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필요할 때 국가 필요 돼 있죠. 통상자원부 장관이 1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서 요청했다. 중앙행정기관장 맞잖아요. 그 다음 지방공사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지방공사장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죠. 그럼 지방공사장 누구한테? 시도한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잖아. 공공기관장 30만인데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맞죠? 천재지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 자체가 몇 번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가? 나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는 이 제안을 갖다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또 거기엔 규모 요거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